나도 모른 사이 자연 방사선에 피폭당하고 있는 친구들 안녕. 졸업을 위해서 오늘도 갈려 나가고 있는 타박사야. 저번 영상에서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이번 주 주제는 끓고 있는 지구의 대응책은 신재생 에너지인가? 이거야. 올해 여름 무진장 더웠던 거 기억하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가 시작되었다고 경고를 했어. 올해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지. 지구가 온도가 데워지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끓고 있는 상황으로 도래한 거지. 지금 지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 많은 과학자들이 7년 이내에 지구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거야.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해. 온실가스는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지. 그리고 더 이상의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만들 거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야.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 포집으로 제거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제거가 목적인 거지. 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에너지 중립에 무려 94조를 투입하여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은 0%, 원자력 발전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70% 넘게 늘린다는 정책이야.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 과제로 두었지. 그런데 전 대통령님께서는 퇴임 연설에서 이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지만, 이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했고 감히 말하건대 실패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전 정부 동안 탄소 중립 정책을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혈안이었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고자 했지만 원자력 발전 감소량을 보완하지 못했고 오히려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고 말았어.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한번 봐보자. 탄소 중립을 선언한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47% 감소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4.16% 증가하였어. 그 다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나 증가하였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발전 원별 전력 판매량과 비중 실적을 확인해보자. 원자력 발전 판매량이 152.6GWh에서 150.4GWh로 줄어들었고, 석탄과 LNG 신재생 에너지 발전 판매량은 증가하였지. 가장 크게 증가한 건 LNG 발전이었어. 무려 141.2GWh에서 163.4GW로 증가하였지. 연도별 연료원별 발전량도 비교하여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크게 LNG 발전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 도대체 정부에서는 기를 쓰고 늘리려 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왜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오히려 화석연료, 특히 LNG 발전량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여러 에너지원들의 발전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탈원전을 시작한 시점 이후 태양광하고 바이오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오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해. 이야기에 앞서 탄소 중립 시대에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 정책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해. 첫 번째, 태양광이 원전 발전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기사를 한번 봐보자.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이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기사야. 전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태양광 발전의 설비 용량을 빠르게 늘렸어. 연료 원별 발전 설비 비중 추이를 보면 2020에 비해 2022년 9월에 신재생 에너지는 15.9%에서 20.1%로 태양광 에너지는 11.3%에서 15.1%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한 설비 용량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의 발전량은 그리 증가하지 못하여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어. 발전의 효율은 발전량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모두 설비 용량인 분모만 커졌으니 효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 태양광 에너지는 발전 설비가 늘어났지만 발전량은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실제로 한전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이 고작 17.2%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 4월은 1년 중 날씨가 가장 화창해서 태양광 발전이 제일 좋은 시기인데도 매우 저조한 이용률이 나오는 게 팩트야. 실제로 연간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14% 정도를 기록하는 수준이야. 이렇게나 저조한 이용률이 나오는 이유는 기후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밤이면 당연히 태양광 발전이 안 되겠지.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특히 더 낮을 수밖에 없어. 이런 들쭉날쭉한 특성을 가리켜 태양광 에너지는 간헐성이 높다라고 표현해. 여기서 잠깐,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은 얼마냐고? 원자력 발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건 밤이건 그대로 전기를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 즉 간헐성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출력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으니 원하는 이용률을 얻을 수 있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은 무려 80%가량이나 돼. 탈원전 기간 동안 이용률이 60%, 70%를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일부러 가동을 적게 한 것뿐이야. 두 번째, 태양광이 원전 발전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량의 계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야. 태양광 발전은 효율성이 낮고 간헐성을 가지고 있어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발전량 계측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7기가와트로 설비 용량 기준으로만 보면 태양광 발전은 이미 전체 원전 용량 24.65기가와트를 넘어섰어. 이 중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72%는 전력 시장의 밖에 있어서 정부가 발전량을 정확히 계측할 수 없는 비계량 태양광 발전인데,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국 PPA 비중은 55%, 자가용 태양광 비중은 17%야. 양쪽 모두 발전량이 계량되지 않아 이 두 유형에 대해 정부는 발전량을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발전량 파악이 정확하게 가능한 시장 참여 태양광 비중은 나머지 28%에 불과해. 세 번째, 태양광이 원전 발전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이 값싼 원자력에 비해 가격적으로 많이 비싸다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엄청 밀어주는 상황이기에 한전이 값싼 원자력 대신 비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먼저 사야 하는 상황이야. 여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전의 에너지원별 전기 구매 단가를 봐보자. 태양광 엄청 비싸지? 이 태양광을 필수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했다니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갔겠고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었지. 참고로 탈원전의 길을 걷고 전기로 폭등에 휘청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결정한 스웨덴 또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추구했으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료 폭등으로 산업 구조가 휘청이게 되자 43년 만에 탈원전을 폐지하고 말았지. 네 번째, 태양광이 원전 발전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원전 발전의 축소가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은 이 들쑥날쑥함에 맞춰서 또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급격히 출력이 낮아져야 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면 또 이번에는 출력이 증가해야 하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마치 완충제처럼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메꿔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해. 이렇게 손쉽게 출력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LNG 천연가스 발전이야. 말이 천연가스지 얘도 결국은 화석연료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는 원자력이 kWh당 10g, 태양광이 kW당 54g, LNG가 kWh당 549g으로 집계되었어.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정책 아래에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가장 낮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태양광 발전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린 꼴이 되고 말았지.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가 자국에서 나와서 LNG의 발전 단가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100% LNG를 해외에서 사오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보다 때에 따라서는 더 비싸. 아까 자료를 한번 봐보자. 원자력은 42원인데 태양광은 171원, LNG는 248원이나 해. 그러니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준다는 것은 결국 더 비싼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원을 값싼 원자력 대신 사용하고 심지어 간헐성을 메꿔주기 위해 더 비싼 LNG를 쓰는 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 태양광 발전이 나무를 베는 비친환경적인 행동을 초래한다는 거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나무를 정말 많이 잘랐어. 지난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갔을까? 무려 265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어.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이렇게나 많이 잘려나갔다니 놀랍지 않아? 여기 2022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게재한 팩트체크 내용을 한번 봐보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나무 숲 1헥타르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20년간 운영하면 헥타르당 2억 4,1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을 얻는다고 해. 반면 숲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면 3억 6,90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대. 즉 소나무 숲을 베어내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적자를 본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무를 베어낸 만큼 산사태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물론 태양광 발전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작년에 일어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산사태의 경우 태양광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산림청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한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대한민국 태양광은 중국산 천지야.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국내 보급된 태양광 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사실. 절대로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국내 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생산된 셀과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하고 보니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만일 땅덩어리가 넓고 노는 땅이 많은데 심지어 햇볕도 잘 들면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구태여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 혹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택이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Renewable 100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없는 CF100 Carbon Free 100이어야 한다 생각해.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각 국가의 환경에 맞추어서 수력이 적합하면 수력을, 태양광이 적합하면 태양광을, 풍력이 적합하면 풍력을 유연하게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적격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신재생 발전 이용률이 오늘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야. 정리하자면 1. 지구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해. 하지만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야. 탈원전 기간 동안 연료원별 발전량을 비교하여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닥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LNG 발전량만 늘었어. 2. 태양광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보다 효율성이 떨어져.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높지 않아. 3. 태양광 에너지는 발전량 예측도 쉽지 않지. 4. 또한 원자력 에너지와 비교해서 태양광 에너지는 결코 경제적일 수 없어. 5.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화석 연료 사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6. 추가적으로 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특성상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었고 산림 황폐화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도 증가하였어. 7.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야. 8. 에너지 믹스는 각 나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에 적합한 적격지가 적어. 참고로 태양광 에너지의 이런 간헐성을
LNG 말고 원자력 발전이 맞춰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자고. 태양광 에너지,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상생, 이 길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생각해. 오늘도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